네,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에서도 인공지능 자동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언제 내 자리도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매일같이 치솟고 있잖아요.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이 누군가의 수익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복잡한 기분입니다. 이럴 땐 투자자로서 올라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불안을 경계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네. 굉장히 현실적인 네, 고민이네요. 늘상 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 네. 불안과 기대가 있어야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이러한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 한 번에 오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고 이게 디폴트예요. 사람이 불안 심리가 없으면은 기대를 하지 않고 기대가 없으면 불안을 하지 않고 이거 둘 다 놔버리면 우울증밖에 오질 않습니다. 아, 우울증이 오는구나. 네, 어떤 도파민이 있어야 이 도파민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 예기 불안과 어떤 그런 실망감이 있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수능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모의고사에 뭐 평균 뭐 10등급을 받았고 전국 꼴등에 가까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능 칠 때 제가 긴장을 할까요?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불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 뭔가를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미래, 평소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기대값과 이 정도 수익은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어떤 실망을 하고 불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이 욕망이라는 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어느 한 곳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그때는 무기력감과 허탈감, 공허감, 우울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기대를 하니까 불안을 하고 이 불안 속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와 나를 도파민, 어떤 또 세로토닌도 발견할 수 있고 이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이런 얘기 제가 주변에 많이 하는데 막 긴장하잖아요. 우리가 떨리고 네. 그러한 모든 긴장과 떨림은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네. 증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만큼 기대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불안감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AI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면 이걸 차라리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AI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실제로 AI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제가 2달 전에도 지금 여윳돈이 한 5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AI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가르쳐 줍니다. 뭐 빅데이터도 갖고 있고 우선 저보다는 훨씬 더 이성적이죠.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제가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착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그 선택적 평향에 약간 치우쳐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 자체가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왔던 어떤 그 확률의 값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거를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도 굉장히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나 어떤 인터넷,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그런데 AI에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그 감정을 배제하고 어떤 굉장히 많은 양을 근거로 해서 이성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이드를 주는 거죠. 전 그게 굉장히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뭐 제 주변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맡겨놓고 예전에는 주문을 냈잖아요. 뭐 삼성 SDI 뭐 시장가로 사주세요. 네, 그런데 네. 그런 것보다 조건을 건데요. AI 이용해서 사는데 나 대신 물어봐달라. 이런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네.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다른 거기 때문에 금융인이 물어보고 다만 당신이 결정하지 말고 AI가 꼭 결정하는 것을 증명해달라. 뭐 이런 식의 돈도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자, 현업에 계시면서 네. AI가 현재까지는 글쎄 생산성의 재고를 나타낸다, 뭐 보완제다 등등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나를 대체하겠는데 이런 위압감이 진짜 있어요? 사실 이 운용에 있어서는 대체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도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드는 이제 펀드도 많이 생기고 그것도 지금 약간의 운용력이 조금만 가미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잘 돌아가게 그리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액티브 펀드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성행하고 있거든요.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일자리들은 AI가 뭐 대체할 수 있다라고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정서적으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직업군들 뭐 그런 것들 뭐 요즘에 뭐 막 그 만들어내고 뭐 리스트업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당장 그걸 두려워할 정도인가?
뭐 그래서 이런 걱정을 막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만약에 드린다면 이분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답을 만약에 하나 드린다면 다음 장표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쫄지 마세요. 예, 쫄지 마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그냥 아주 단적인 그냥 예인데요. AI가 투자하는 ETF가 있고 AI에 투자하는 ETF가 있으면 누가 수익률이 더 낮을까요?라는 그런 어떤 기사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결국에는 지금 AI 관련주에 투자한 ETF가 월등합니다. 아직은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굴려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AI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못 미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직은 괜찮으니 AI에 오히려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요즘 AI 버블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버블. 네. 버블은 사실 안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 어차피 거품이 꺼질 네.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버블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버블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버블은 조금 향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거품 목욕을 즐기듯이 네. 아, 거품력을 즐겨요? 너무 럭셔리 하시네요. 네. 안 하세요? 드라마에 있는 거 한 번쯤은 따라해보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그 욕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악이라도 이렇게 거품 목욕을 한번 즐겨주시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서 한 얘기지만 그런 버블이 건강한 버블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이 버블은 꺼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버블이 이게 버블에 올라탔는데 그 버블이 어느 순간 단단한 그런 지형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아직 성장성을 봤을 때, 야, 이거가 오겠어? 라고 하면서 샀었던 그런 종목들이 어느 순간 그게 버블처럼 느껴지는 그 가격까지 가 있었지만, 그거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숫자가 증명됐을 때는, 그건 버블이 아니라 갑자기 또 탄탄한 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실 버블이 끝나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회귀했을 때 그때가 버블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지 지금은 그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사후적으로 지나고 보면 뭐 미국의 경기 침체도 사후적으로 제가 정의하는 것처럼 버블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 이번엔 그럼 박 원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진짜로. IT 버블, 좀 더 가면 90년대 IMF, 네. 더 가면 막 70년대 후반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뭐 그런 얘기 늘상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사람들이 젊어지는 것처럼 우리 금융업계도 상당히 젊어졌거든요. 지금 왕성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그것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책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보고 문헌으로 배워서 그럴 것 같아라고 대비하는 것과 직접 그 시대를 살아보면서 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해져서 그러니까 어려워져서 경험하지 못한 버블론, 두려움을 가지고 실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심리 약간 허수인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냥 얘기만 하지 직접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00% 어떤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이게 좀 다릅니까? 사실 뭐 IMF나 뭐 대공황 뭐 2009년 뭐 이런 그 경험을 하신 세대들은요. PTSD 같은 걸 갖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 자산이 반토막 이하로 나는 어떤 이런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영한 그 투자자들은 뭐 아버지나 삼촌 세대들이 그런 걸 옆에서 지켜만 봤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실제 경험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분위기는 전염이 됐단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아버지 분위기가 이미 약간 박살나 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뭐 집이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는 중학생 아니면 대학생들도 충분히 느끼잖아요. 초등학생이라도 그전 분위기는 느끼죠. 이런 감정의 공유가 이미 생겼고 그래서 사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공포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게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어떤 충격이나 아픔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할로윈이니까 우리가 그 이태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직접 현장에 없더라도 전 세계가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처럼 네. 그런 어떤 심각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백선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AI가 뭐 폭락을 할 것이다, 버블이 꺼질 것이다, 그런 큰 위험이 언젠간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탄탄해진 부분도 있고, 뭐 나라나 정책력에서도 그런 걸 많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버블이라는 것도 형체를 갖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단단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멘트가 돼서 로켓으로 올라갈지 그냥 버블에서 아래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투자라는 건 결국 리스크를 감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돈을 더 어떻게 투자를 은행에 넣지 않고 돈을 투자한다는 게 그 행위 자체가 욕망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무리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서는 안 되지만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너무 많이 겁을 내서 어떻게 보면 행동을 위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